한 번만 물어볼게요. 당신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불빛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 불을 다시 켜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은 인생 청취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이 불을 내가 다시 켤 거야. 그 말을 하던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철거 예고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던 그 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새벽 2시 청춘시장의 마지막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꺼져갔습니다. 하나, 둘, 셋. 마치 별이 지듯 불빛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마지막 보자기를 천천히 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40년을 함께한 이 천 조각들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꽃무늬 보자기, 당초무늬 보자기, 색이 바랜 것도 있고 아직 윤기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각각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요. 할머니, 아직도 정리 안 하셨어요? 젊은 상인 하나가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리. 참 쉽게 말하는군요. 정리는 무슨 정돈을 하는 거지. 나는 보자기를 다시 차곡차곡 개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정리와 정돈은 다른 겁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지요. 저애도 곧 알게 될 거야.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종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외상으로 얽힌 이웃들의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 35,000원, 박정수 씨 27,000원, 최순덕 씨 42,000원.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큰아들 결혼할 때 혼수 이불을 맞추러 왔다가 돈이 모자라 눈물 찢던 분이고, 박정수 씨는 장가든 아들 내외가 첫 설에 입고 올 한복감을 고르며 행복해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철거 예고 현수막이 바람에 더욱 세게 펄럭였습니다. 청춘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 예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2주 완료 바람. 차가운 글씨들이 우리의 온기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도건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어릴 때 우리 가게에서 손수건을 사가던 그 아이가 이제 38배 기자가 되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건아, 너 기억나니? 20해 전에 내가 여기서 산 손수건 말이야. 기억나요. 파란 체크무늬였어요. 입학식 때 쓰려고 샀던. 그래, 그 손수건으로 네가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았는지 할머니는 다 기억한다. 도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어 이곳의 마지막을 기록하러 왔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어. 난로에 연탄을 하나 더 넣으며 불길을 돋웠습니다. 연탄이 타면서 내는 특유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냄새를 추억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낡은 것이라 합니다. 할머니, 정말로 안 나가실 거예요? 보상금도 나쁘지 않다던데. 젊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이참에 깨끗이 밀어버리죠. 새 건물이 들어서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해요. 여긴 너무 낡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들이 올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탓이겠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 30대. 이들도 모두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곳을 짐처럼 여기게 된 걸까요? 너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말이지. 나는 난로 앞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은 사람이 켜는 거요. 건물이 켜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세요? 새 건물이 들어서도 사람이 없으면 불이 안 켜져.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낡은 곳이라도 불이 켜지는 법이지. 도건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탄 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이 불이 꺼지면 제 어린 날도 함께 꺼져요. 그래, 도건아. 네가 알고 있구나. 이 아이만큼은 알아주는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구청에서 재개발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설명회에 나가실 거예요? 도건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안 가면 누가 물어보겠니? 뭘 물어보실 건데요? 나는 장부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지 말이야. 그래, 내일 가서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도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기사로 쓸 게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도건아. 혼자 가기엔 할머니도 좀 무서웠거든. 마지막 보자기를 개어 서랍에 넣으며 나는 난로의 불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을 내가 다시 켤 거야. 그 다짐을 속으로 되뇌며 나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요. 아니, 오늘이면. 새벽 바람이 현수막을 더욱 세게 흔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씨앗을 날려주기도 하니까요. 할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도건이 인사를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그리고 도건아. 네? 네가 어릴 때 샀던 그 손수건 아직 간직하고 있니? 도건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아직도요. 그래, 그런 거야.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여기야. 나는 가게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네온사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미 꺼진 지 오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장에선 물건도 하자 있으면 갑각까. 이 계획의 하자는 어디에 적었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맞서고 있구나.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은 양복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행사 직원들이 번쩍이는 노트북과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반반씩 섞여 있었지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 나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 모두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상복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박만수 상인회장 대행의 모습이 특히 어색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춘시장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아래 주무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먼저 시행사 장대철 대표님께서 사업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철. 이름도 딱딱하네. 무대로 올라온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싸 보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전형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지요. 안녕하십니까? 아줌 대한디벨롭먼트 대표 장대철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려한 도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3D로 구현된 신축 건물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현란한 효과를 보여줬어요. 어머, 저게 우리 시장 자리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청춘시장 부지에는 지상 15층, 지하 3층의 복합상가가 들어섭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대형마트와 브랜드 매장, 4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서죠.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사를, 어떤 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한 상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상인분들께는 우선 입주권을 드립니다. 물론 임대료는 현재보다 상승하겠지만 시설이 좋아지는 만큼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오른다는 거지? 박만수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어요. 임대료는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재 시세의 약 20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출이 그 이상 증가할 테니까요. 200%? 지금도 버거운데.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장대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익 공유 시스템.
화면에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신축 건물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기존 상인들과 공유합니다. 매년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죠. 말 그대로 윈-윈입니다. 몇몇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익 공유라.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배당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또 다른 상인이 물었습니다. 첫 해에는 상인당 월 50만 원 정도, 3년 후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 100만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선아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업 진행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까지 착공 가능합니다. 내년 말이면 이제 1년 남았네.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갔어요. 임시 영업 공간은 제공되나요? 공사 기간 중에는 인근 임시 상가를 알선해 드립니다. 단골 고객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손님들이 새 상가까지 찾아올까요? 이 질문에 장대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케팅을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SNS라.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조합 임대료는 몇 해나 유지되나요? 초기 3년은 우대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3년 후에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죠. 그때 가서 본다고? 그럼 그때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지만 장대철의 답변은 점점 모호해져 갔습니다. 예상, 계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선아래가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40년째 이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값을 깎아줍니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교환도 해주고요. 이제 말해야겠어. 그런데 이 계획에서 하자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장대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자라고 하시면 임대료가 2배로 오르면 견디지 못할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골 손님들이 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3년 후 임대료가 또 오르면 어쩝니까?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익 공유라고 하셨는데 손실 공유는 없습니까? 건물이 적자가 나면 우리도 함께 손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장대철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아직 못 봤는데요.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이제 제대로 물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는 일어서서 장대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업으로 누가 제일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만수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당연히 상인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시행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상인들은 얼마를 가져가는지. 장대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뒤적거리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 민감한 내용은 민감하다고요? 우리 삶이 걸린 문제인데 민감하다고 숨기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보여주겠어. 내가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아래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웅성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계약서부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이익 공유 조건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장대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왜 숨길 게 있습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인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그게 진짜 상생 아닙니까? 회의실이 둘로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과 불안해하는 사람들. 장대철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의심하는 목소리.
선아래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회의를 정리하려 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추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박만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옥분 씨,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니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만수야, 기회는 기회인데 누구한테 기회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균열이 시작됐어. 도건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던 걸 속 시원하게 물어보셨네요. 물어보는 게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회의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대철이 선아래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토론 중이었고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설지 결정해야 할 때야.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빚도 정이 있어야 갚듯 개발도 사람이 살아야 이루어.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고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40년 동안 적어온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겠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영희 씨 반찬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영희 씨가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머, 옥분 언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영희야, 어제 설명회 어땠어? 마음 정했어? 김영희 씨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보상금은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요. 우리 같은 반찬가게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역시 다들 걱정이 많구나. 영희야, 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보상금 따로 받지 말고 함께 버텨보는 거 어때? 함께 버틴다고요? 나는 장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네가 큰아들 결혼할 때 혼수 이불값 외상으로 준 게 기억나지? 김영애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언니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언니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했잖아. 네, 그랬죠. 지금이 그 나중에야. 돈으로 갚지 말고 마음으로 갚아줘. 이게 진짜 장부의 힘이야. 김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뜻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 구역을 따내는 거야. 시장 전체를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기자고 하는 거지. 그런 게 가능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일단 사람부터 모아야지. 하나씩 설득해보자.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정수 씨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마른 오징어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나왔어요. 정수야, 바쁘지? 아니에요, 언니. 어서 들어오세요. 박정수 씨는 마른 명태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설명회 후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아들놈이 새 건물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생각이 다르구나. 아들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새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못 감당하면 어쩌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는데. 나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봐. 네 아들 결혼할 때 한복값 맞춘 거 기억나지? 그때도 돈이 부족해서 분할로 줬잖아. 기억해요. 6개월에 걸쳐서 갚았죠. 그때 내가 왜 기다려줬는 줄 알아? 언니가 착하셔서요? 아니야. 네가 반드시 갚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바로 신용이야. 신용.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버텨보자고. 박정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를 따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사람들 의견을 모아야 해.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거야. 한편 시장 반대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도건이 신문사 사무실에서 오래된 기사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1990년대 신문 기사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청춘시장 관련 기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청춘시장 현대화 기금 5억 원 조성. 상인들 기대감 높아. 이거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1995년에 시장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들을 찾아봐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이상하네. 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도건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자료실까지 가서 당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1996년 이후의 회의록에서 기금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한편 나는 세 번째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최순덕 씨 떡집이었어요. 순덕아, 손님 많네.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많이 와요. 전통 떡 만들기 체험이라고. 아, 이런 것도 우리의 장점이구나. 그럼 새 건물에 들어가서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을까? 최순덕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새 건물은 다 현대식으로 될 텐데 전통 떡집이 어울릴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네 떡집 간판 몇 년 됐지? 30년 됐죠. 시아버님이 달아주신 거예요. 그 간판값이 얼마인 줄 알아? 글쎄요, 요즘 간판은 비싸던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이야. 30년 동안 쌓인 신뢰, 단골들의 추억, 그런 게 다 그 간판에 들어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야. 새 건물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사라져. 그냥 어떤 떡집이 되는 거야. 청춘시장 순덕이네 떡집이 아니라. 최순덕 씨가 깊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야. 보존 구역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지키는 거지. 구청에서는 선아래가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다가 노포 보존 지구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가능한 제도였어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까? 나는 오후가 되어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단골 다방 청춘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커피 냄새가 반갔어요. 어서 와, 옥분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다방 사장 복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순아, 유자차 한 잔 주고. 그리고 선아래 주무관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좀 와달라고 해봐. 구청 나래 씨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이제 공무원과도 대화해봐야겠어. 30분 후 선아래가 다방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고생 많아, 나래야. 앉아. 나는 따끈한 유자차를 선아래 앞에 밀어줬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미안했어.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래야, 솔직히 말해봐. 이번 재개발 어떻게 생각해? 선아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상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역시 이 아이는 마음이 착해.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규정은 차갑고 현실은 따뜻하거든. 네? 규정도 사람이 쓰지. 그럼 사람 냄새 좀 배게 해야지. 선아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세요? 노포 보존 지구라는 게 있다며? 그런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면 천천히 하면 되지. 우리가 어디 가나? 이제 씨앗을 심었어. 선아래가 유자차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상인분들이 정말로 보존을 원한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야. 규정도 사람을 위한 거잖아. 공무원까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녁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상인회장 대행이니만큼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했어요. 만수야, 계산 다 해봤어? 응, 해봤어. 그런데 복잡하네. 박만수가 계산기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당장은 좋아. 그런데 3년 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와? 지금 임대료로 10년은 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새 건물 임대료로는 3년도 힘들 것 같아. 역시 계산에 밝은 사람이야.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설득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려보자. 만수야, 네가 상인회장 대행이잖아. 네가 나서서 보존 구역 건의를 해주면 어떨까? 나? 그런 중요한 일을? 네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이 또 있어? 게다가 계산도 정확하고. 박만수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알겠어. 한번 해볼게. 드디어 상인회장까지 설득했어. 그날 밤 나는 장부를 덮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김영희, 박정수, 최순덕, 선아래, 박만수. 하나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 도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도건아. 뭔데? 1995년 시장 현대화 기금 관련해서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역시 이 아이가 뭔가 찾아냈구나. 그럼 내일 아침에 가게로 와. 같이 얘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장부를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빚도 정이 있어야 갚듯 개발도 사람이 살아야 이루어. 그래, 이제 사람들 마음을 모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흐려도 지문은 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윤도건이 신문사 창고에서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재채기를 하며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다. 사진 속에는 청춘시장 현대화 기금 전달식이라는 현수막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관계자들, 상인 대표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박만수도 보였어요. 만수 아저씨가 이때부터 상인회에 있었구나. 사진 뒷면에는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금 전용 의혹 마이너스 추후 취재 필요라고 흐릿하게 쓰여 있었어요. 전용 의혹? 누가 이 메모를 썼을까? 도건은 사진을 들고 편집부로 뛰어갔습니다. 편집장님,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이렇게 이른 아침에. 편집장이 사진을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김 기자가 남긴 자료 아니야?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김 기자님이 왜 이런 메모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때 뭔가 의혹을 갖고 있었나 보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사로 쓰지 못했던 거겠지. 그럼 이제 내가 그 증거를 찾아야겠어. 한편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고 도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통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995년 현대화 기금이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인들 사이에 희망이 넘쳤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지? 8시 반 도건이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래? 뭔데? 도건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995년 현대화 기금 전달식 사진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때구나. 내가 기억하는 그날이야. 할머니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때 얼마나 기대했는데. 5억 원이면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돈이었거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 할머니,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세요? 그게 참 이상해. 처음에는 화장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화장실 2개 고치고 간판 몇 개 바꾸고 그게 다였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역시 뭔가 있었구나. 혹시 당시 상인 회장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만수가 아니라 김대봉이라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럼 박만수 아저씨는? 만수는 그때 총무였어. 장부 관리를 맡고 있었지. 만수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 도건이 사진 뒷면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메모를 쓴 기자가 뭔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내야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도건아 만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사람이 당시 총무였으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박만수는 가게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월말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옥분 씨랑 도건이. 무슨 일이야? 만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1995년 현대화 기금 전달식 사진이야. 박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진이 어디서? 도건이가 찾아냈어. 만수야, 그때 일 기억나지? 박만수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나지? 어떻게 안 기억나겠어? 역시 뭔가 있었구나. 그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해줘. 그때는 다들 살기 급했어.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 박만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만수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정확히 말해줘. 도건이 녹음기를 꺼내려다가 박만수의 눈치를 보며 다시 넣었습니다. 사실은 기금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어. 드디어 실토하는군. 다른 용도라니? 김대봉 회장이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빌려주기로 했어. 나중에 갚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갚았어? 못 갚았어.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야반도주했거든.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럼 얼마나 없어진 거야? 전체 5억 중에서 3억 정도. 도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이나요? 그럼 실제 시장 현대화에는 2억밖에 안 쓰인 거네요. 맞아. 그래서 제대로 된 현대화가 안 됐던 거야.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나는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수야, 너는 그때 뭘 했어? 총무였잖아.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회장이 강하게 밀어붙였어. 그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약속했으니까. 서류는 있어? 대출 관련 서류는 있어. 집에 보관하고 있어. 증거가 있구나. 그 서류를 가져와 줄 수 있어? 박만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들춰내면 시장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도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지금 숨기는 게 더 문제예요. 시행사에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과거에 기금 유용이 있었다는 걸 빌미로 시장 상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후에 집에 가서 서류를 가져올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한편 장대철은 시행사 사무실에서 선아래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 요즘 상인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누가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 한옥분 씨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할머니가 문제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아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행정적으로 압박을 좀 넣어보세요. 세무조사라든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장대철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국장님, 청춘시장 건 좀 도와주세요.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선아래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후 3시 박만수가 옛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대출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야. 당시 김대봉 회장이 작성한 차용증이야. 도건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있네요. 시장 현대화 기금 중 3억 원을 개인 사업 자금으로 일시 차용함. 1년 내 상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갚지 못하고 도망간 거지. 맞아. 연락도 안 돼.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만수야, 이 일을 왜 지금까지 숨겼어? 부끄러웠어. 내가 총무였는데 막지 못했잖아. 그리고 시장 전체가 욕먹을까 봐서. 그럴 만하지. 도건이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해요. 일단 기사로 써야지.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해. 그런데 할머니, 이게 지금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 도건아, 생각해봐. 지금 시행사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냥 돈에 혹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로 보겠죠. 맞아.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반성한다면? 아, 신뢰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우리가 먼저 투명하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투명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일을 공개하자는 거야? 그래. 숨기면 언젠가는 들통날 거야. 그럼 더 큰 타격을 받아.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이야. 저녁 무렵 선아래가 다방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앉아. 시행사에서 할머니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방해 공작을 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나래야, 고마워. 그런 걸 알려줘서. 그리고 노포 보존 지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시행사의 반발이 클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 나래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내일 비공식 주민 공론회를 열 수 있을까? 상인들이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말이야. 선아래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비공식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고마워. 그럼 내일 저녁에 시장 공터에서 하자.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왔어. 그날 밤 나는 도건과 함께 내일 공론회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과거 기금 유용건도 공개할 거예요? 그래. 숨길 게 없어. 우리가 먼저 투명하게 해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거든.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어. 그럼 제가 기사로 써서 내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그래, 도건아. 그리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해줘. 네. 청춘시장의 솔직한 고백 마이너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래를 설계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사람 빠진 보자기는 헐거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살 수 없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윤도건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청춘시장의 솔직한 고백 마이너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제목으로 1995년 기금 유용 사건이 상세히 보도됐어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됐어. 기사를 읽은 상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이해를 보였고 어떤 이는 우리 시장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내내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기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옥분 언니, 이 기사 진짜예요? 김영애 씨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진짜야. 우리가 먼저 털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러면 시행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네. 그래서 더 빨리 공개한 거야. 우리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거든. 한편 시행사 사무실에서는 장대철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인들 개별 접촉해서 회유책을 써야겠어.
특히 그 옥분이라는 할머니부터 드디어 개별 회유 작전을 시작하는군. 오전 10시 장대철이 직접 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정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대한디벨롭먼트 장대철입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 오늘 아침 기사 잘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장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요? 고맙네요. 장대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 특별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특별 제안이요? 네. 할머니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포목점이시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배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려라. 무슨 배려?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건물 1층 가장 좋은 자리를 할머니께 우선 배정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앞골목까지 확장해서 매장을 크게 쓰실 수 있어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3년간 현재 임대료 동결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해 드릴게요. 조건이 상당히 좋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상가 분양권 하나를 드립니다. 나중에 팔아도 되고 임대 수익을 얻어도 됩니다. 분양권까지? 이 정도면 할머니 노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장대철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네. 하지만 좋은 조건이군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시장의 어른이시잖아요. 할머니가 찬성하시면 다른 분들도 안심하실 테니까요. 역시 그런 목적이었구나. 그럼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배려해 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배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장대철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역시 애매하게 넘어가려는군. 나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펼쳐봤습니다. 조건은 정말 좋았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나? 좋은 제안이네요. 그런데 저 혼자만 좋으면 뭐합니까? 할머니? 보자기라는 게 말이에요. 물건을 싸야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보자기만 좋고 싸야 할 물건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내 생각을 말해보자. 저한테는 좋은 조건을 주시면서 다른 상인들은 임대료 2배로 올리고 3년 후에는 또 올릴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주변에 단골 상인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대철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라고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한 게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빠진 보자기는 헐거워요. 저 혼자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정중히 접어서 돌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혼자 잡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어. 장대철이 일어서며 위협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충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충고 하나 드릴게요. 뭔가요?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손님을 속이면 처음엔 이득 같지만 결국 손해라는 걸요. 장대철이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꽤 세게 닫고 가더군요. 이제 개별 회유 작전도 시작됐어. 오후 2시 박정수 씨가 황급히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행사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왔어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드디어 압박을 시작하는군. 세무조사? 무슨 이유로? 시장 상인들이 탈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 기금 유용 사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어제 기사를 빌미로 쓰는군. 정수야, 걱정하지 마. 세무조사 받을 게 있어?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무서워요. 최순덕 씨도 곧이어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압박하려는구나. 순덕아, 영희야.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저녁 무렵 선아래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황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시행사에서 구청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했어요. 이제 공권력까지 동원하려는군. 행정감사라니? 시장 임대료 신고, 세금 납부 현황, 위생 상태 점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핑계로 괴롭히려는 거네. 네. 그리고 선아래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상관들도 너무 상인들 편만 든다고 눈치를 주고 있어요. 나래까지 압박받고 있구나. 나래야,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녁 공론회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더욱 신중해야 해. 저녁 7시 시장 한복판 공터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줄에 매단 전구들이 따뜻한 불빛을 비춰줬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박만수가 임시 사회를 맡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상인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총 2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반반으로 나뉠 것 같은데. 선아래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행사 재개발안에 동의할 것인가. 둘째, 노포 보존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인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개발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설도 좋아지고 배당금도 받고. 하지만 옥분 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박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3년 후가 문제예요. 그때 임대료가 또 오르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야. 반대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 있어도 미래가 없잖아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시설은 낡아가고. 젊은 상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새 건물에 들어가면 적어도 희망은 있어요. 지금은 희망도 없잖아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관점이 다르네. 최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사에서 세무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도 들었어요. 왜 우리를 겁주는 거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정리를 해야겠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공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시행사에서 저한테 특별 제안을 해왔어요.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층 가장 좋은 자리, 임대료 동결, 분양권까지.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럼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왜요? 이제 내 마음을 말해보자. 여러분, 보자기가 무엇 때문에 쓸모있는 줄 아세요? 상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써야 할 물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자기만 아무리 좋아도 안에 물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야. 저 혼자 좋은 조건 받고 여러분은 어려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여야 해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혼자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군. 박만수가 계산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박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10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새 건물 조건으로는 3년 정도 가능해요. 그럼 어느 쪽이 나은 거죠? 숫자로만 보면 현재가 더 유리해요. 하지만 박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새 건물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역시 복잡한 문제네. 선아래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투표로 결정하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과반수요? 네. 단순히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제안이네. 찬성. 저도 찬성해요. 투표용지가 나눠졌습니다. 재개발 찬성, 보존 지구 추진, 추가 논의 필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개발 찬성 7표, 보존 지구 추진 8표, 추가 논의 필요 5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네요. 선아래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하지만 보존 쪽이 조금 앞섰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죠? 일주일 더 생각해보고 다시 모이는 거 어때요? 그 사이에 더 많은 정보를 모아보고 시간을 더 벌어야겠어. 공론회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 3, 5 모여 토론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이 갈라졌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 도건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반반이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아직 일주일이 더 있으니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끔 비치는 별빛처럼 희망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설득해봐야겠어. 오늘 쓴 말 내일 서류로 만들고 모레는 규정으로 박읍시다. 그 말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건물이 아니라 세상이었구나. 공론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재개발 찬성파와 보존 추진파가 각자 소그룹을 만들어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장이 완전히 둘로 나뉠 거야. 나는 가게에서 보자기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건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행사에서 시의회에 긴급 상정을 신청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재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금요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왜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거지? 우리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급해졌어. 선아래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금요일 시의회 안건으로. 응, 들었어. 나래야, 우리가 노포 보존 지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이론적으로는 목요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요일 회의에서 함께 검토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일까지구나. 그럼 신청서를 만들어야겠네. 어떤 서류가 필요해? 선아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보존 대상 건물 목록, 문화재적 가치 평가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이걸 하루 만에 다 준비한다고. 도건이 펜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맡을게요. 박만수 아저씨가 계산해둔 자료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 도건아. 그럼 나는 상인들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겠어. 하지만 과반수가 가능할까? 오후 2시부터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지지자들부터 만났어요. 김영애 씨는 흔쾌히 동의서에 서명해줬습니다. 언니, 당연히 서명하죠.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박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완전히 마음 정했어요. 새 건물보다는 우리 터전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중간층이야. 최순덕 씨를 찾아갔을 때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만약 보존 지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덕아, 안 될 걸 걱정하기보다는 될 수 있게 해보자. 그렇긴 한데. 시행사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서요. 압박이라니? 무슨 압박?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위생 점검도 나온다고 하고. 역시 개별적으로 겁을 주고 있구나. 순덕아, 그런 걸로 겁먹지 마.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최순덕 씨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에 답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해. 오후 5시 젊은 상인들이 모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얘들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노포 보존 지구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들 말이에요. 오, 이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구나. 어떻게 나왔어? 한 젊은 상인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익선동,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성공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인들이 단합해야 하고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특색 있는 컨텐츠라. 우리만의 컨텐츠라면 뭐가 있을까? 전통 포목, 혼수 문화, 다방, 재래식 시장 정서. 이런 게 다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젊은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명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존 쪽에 찬성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온라인 판매, 배송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같은 현대적 요소들을 결합해야 해요.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다르네.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기반을 지키는 거야. 그럼 저희도 동의서에 서명할게요. 젊은 상인들까지 확보했어. 저녁 7시 지금까지 받은 동의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총 20명 중 13명이 서명했어요. 과반수는 넘었지만 아직 부족해. 나머지 7명 중 4명은 재개발 찬성 의견이 확고했고 3명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3명을 설득해야 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 평가서를 써줄 전문가를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도건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래야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고 비공식적으로도 위험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중에 한옥을 연구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건아, 대학교 건축학과에 연락해 볼 수 있어? 해볼게요. 도건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연결이 됐어요. 교수님, 급한 부탁이 있는데요.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는군. 저녁 8시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개별적으로 만났던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네. 박만수가 계산기와 서류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옥분 씨, 경제성 분석 다 했어. 보존 지구로 지정되면 관광객 유입, 임대료 안정화, 정부 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 만수의 계산 실력은 정말 대단해. 선알에도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다른 지역 보존 지구 신청서 샘플들을 구해왔어요. 이걸 참고해서 우리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재료는 다 모였어. 김영애 씨가 보온병에 차를 끓여왔고 최순덕 씨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노트북과 프린터를 가져왔어요. 마치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나는 마이크 대신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예요. 동의서 추가 확보, 신청서 작성, 그리고 내일 발표 준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팀은 아직 망설이는 상인들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두 번째 팀은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고, 세 번째 팀은 내일 시의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어. 밤 10시 건축학과 교수님이 직접 시장까지 와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전통시장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교수님이 시장을 둘러보시며 감탄했습니다. 이 한옥들은 1960년대 건축물들이군요. 서울에서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어요. 우리가 가진 가치를 전문가가 인정해 주시는군. 특히 이 기역자형 상가 구조는 전통시장의 원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곧바로 평가서 작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전문가 평가서도 해결됐어. 밤 11시 동의서 확보팀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한 명 더 설득했어요. 김영애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이순자 씨요.
처음엔 망설이더니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 14명이야. 하지만 아직 2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과반수를 확실히 넘기려면 16명은 되어야 했어요. 조금 더 노력해보자.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작업했습니다. 누군가는 신청서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차를 끓이고 누군가는 내일 발표 연습을 했어요. 이런 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야. 새벽 2시 마지막 2명의 상인이 가게를 닫고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손님이 많아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설득 기회야. 나는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전해보자. 40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곳이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이 공동체, 이 따뜻함까지 새 건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두 상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동의할게요. 드디어 16명 확보. 새벽 3시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동의서 16장, 문화재 가치 평가서, 경제성 분석서, 보존 계획서까지. 정말 해냈어. 선아래가 서류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어요. 도건이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의회에서 누가 발표하실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제가 하겠어요. 40년 이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4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곤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에 차 있어. 마지막으로 나와 도건 선아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걸 해내다니.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야.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거였어. 진짜 공동체의 힘을 느꼈어. 선아래가 등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밤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그래, 나래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야. 오늘 쓴 말들이 내일 서류가 되고 모레는 규정이 될 거야.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니, 오늘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야. 가게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게 바로 이거야. 건물이 아니라 이온기. 우린 건물을 지키자는 게 아니요. 사람 사는 법을 지키자는 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구나. 금요일 오전 9시 시의회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시행사 관계자들, 정장을 갖춰 입은 상인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나는 어젯밤 밤새 준비한 서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70 넘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건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만 떨리네. 당연히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이 아이도 나만큼 긴장하고 있구나. 선아래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순서는 시행사 발표 먼저, 그 다음에 할머니 발표예요. 시간은 각각 15분씩 배정됐어요. 알았어. 그런데 나래야, 시의원들 성향은 어때? 반반이에요. 경제 논리를 중시하는 분들과 문화 보존을 중시하는 분들이 비슷해요. 그럼 우리 발표가 승부처가 되겠네. 오전 10시 드디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어요.
청춘시장 재개발 사업 및 노포 보존 지구 지정권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먼저 대한디벨롭먼트 장대철 대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장대철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청춘시장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경제 활성화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군. 화면에 경제 효과 분석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5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200명에 이릅니다. 숫자로 압도하려는 전략이네. 또한 최신 방제 시설과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반응이네.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해야겠어. 무엇보다 기존 상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입주권 제공, 이익 공유 시스템, 그리고 이런 혜택까지. 장대철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상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노후연금 지원까지 약속드립니다.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보는데? 박만수가 옆에서 웅얼거렸습니다. 저런 얘기는 우리한테 한 적 없는데. 즉석에서 조건을 추가하는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화면에 낡은 전기선과 균열된 벽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상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상적 접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매도하려는군. 장대철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의원들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다음으로 청춘시장 상인회 한옥분 대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의장이 나를 호명했습니다. 진정하자. 40년 장사한 경험을 믿고 나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는 40년째 청춘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옥분입니다. 자기소개부터 차근차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발전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시의원들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경제적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500억 원의 파급 효과, 1,200명의 고용 창출. 인상적인 숫자들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저는 다른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청춘시장에는 현재 47개 상점이 있습니다. 평균 운영 기간은 28년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고용한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우리만의 숫자로 맞서보자. 그리고 이 상점들을 찾는 단골 고객은 약 8,0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청춘시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닙니다. 도건이 준비해둔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장에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가족들, 전통 물건을 구경하는 젊은이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야. 새 건물이 주는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의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의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네. 신뢰입니다. 나는 옛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에는 40년간의 외상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지만 사실은 신뢰의 기록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큰아들 결혼할 때 혼수 이불값이 부족했던 김영애 씨,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명태가 필요했던 박정수 씨. 이런 일들이 종이 계약서나 신용카드로 가능할까요? 몇몇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물론 저희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포 보존 지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젯밤 준비한 계획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온라인 판매, 배송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실적 대안도 제시해야지. 도건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다른 지역 노포 보존 지구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서울 익선동은 보존과 현대화를 통해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사례로 설득력을 높이자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 수입, 문화상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는 단순한 상가 임대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박만수가 가져온 1995년 자료를 꺼냈습니다. 1995년 청춘시장에는 정부 현대화 기금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인회장의 개인적 유용으로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공개할 때야. 저희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장대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야. 노포 보존 지구는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모든 결정은 공개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시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자.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희는 건물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았어. 새 건물은 언제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공동체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곳에 와서 혼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8,000명의 단골, 47명의 동료 상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자.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행사 쪽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상인들과 방청객들의 박수는 우렁찼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노포 보존 지구의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기존 상인들의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박만수의 경제성 분석, 젊은 상인들의 현대화 계획, 교수님의 안전 진단 결과. 준비해온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고 있어.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노포 보존 지구 지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네. 하지만 곧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심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마침내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청춘시장 재개발 사업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은 푸른 버튼을, 노포 보존 지구 지정에 찬성하시는 분은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야.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찬성 7표, 보존 지구 찬성 8표. 한 표 차이로 앞섰어. 하지만 아직 표를 던지지 않은 시의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표가 모든 걸 결정하겠네. 그 시의원이 천천히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노포 보존 지구 지정안이 9대 7로 가결됐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기쁨을 느껴보네. 도건이 달려와서 나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도건아.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야. 정말 모두의 힘이었어. 장대철이 화가 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자기 일을 한 것뿐이야. 선아래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 나래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야.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실현해야 해. 오후 5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만세. 우리가 해냈어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하지만 나는 기쁨 속에서도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책임이 시작이야. 우리가 약속한 미래를 만들어야 해.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 손결이 남은 문이지. 그 말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온기였구나. 6개월 후 청춘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나는 가게 앞에서 간판 수리공이 오래된 네온 사인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된 옥분 포목점 간판이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완전히 새 것 같죠? 수리공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새 것 같으면서도 옛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새로우면서도 익숙해. 지난 6개월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노포 보존 지구로 지정된 후 우리는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오래된 전기선을 모두 교체하고 균열된 벽면을 보수했어요. 정부 지원금과 상인들의 공동 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두 번째는 온라인 진출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앞장서서 청춘시장 공동상표를 만들었어요. 각 가게의 대표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세 번째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순덕 씨의 전통 떡 만들기, 박정수 씨의 건어물 손질법, 그리고 내가 하는 보자기 매듭법까지.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포 보존 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어요.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된 것 같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보존 지구 지정 6개월을 기념하는 청춘시장 재개장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재개장이라. 참 묘한 표현이네.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단골 고객들뿐만 아니라 SNS를 보고 온 젊은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했어요. 할머니, 손님이 정말 많이 왔네요. 김영애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 박정수 씨는 건어물 손질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지켜보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저씨, 이 오징어는 어떻게 이렇게 반들반들해요? 바닷바람에 말려서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 맛있어. 이런 대화들이 바로 우리가 지키려던 거야. 최순덕 씨의 떡 만들기 체험장은 아예 예약제로 운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떡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This is amazing. How long does it take to run? 많이 해봐야 해요. 손에 익어야 하거든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도 한창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 분위기를 전하며 상품 판매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청춘시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50년 전통의 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새롭지만 내용은 전통적이야. 오후 4시 드디어 공식 재개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중앙 무대에서 박만수 상인회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6개월 전 우리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한옥분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쑥스럽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야. 선알에도 축사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래도 많이 변했어. 윤도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전하는 것이 진짜 저널리즘이라는 걸요. 이 아이도 많이 성장했구나.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전통 음식 시식회, 보자기 매듭 체험, 옛날 사진 전시회, 그리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기록이구나. 저녁 7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네온사인 점등식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 꺼져가던 네온사인들이 모두 새롭게 정비돼서 함께 켜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모두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5, 4, 3, 2, 1. 시장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네온사인들이 골목마다 따뜻한 빛을 비췄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걸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렇게 특별한 거였구나.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축제 인파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내 가게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낯익은 얼굴인데. 그가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뭘 찾으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파란 체크무늬 손수건 있나요? 파란 체크무늬?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입학식을 앞둔 소년이 눈물을 닦으려고 샀던 그 손수건. 설마 도건이야? 네, 할머니. 윤도건입니다. 어머,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정말 도건이구나. 그런데 지금도 그 손수건을 쓰고 있다며? 도건이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파란 체크무늬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네,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게 해주거든요. 그 작은 손수건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구나. 그럼 오늘은 뭘 사러 온 거야? 새 손수건을 하나 더 사려고요. 오늘 같은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나는 가장 좋은 손수건을 골라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체크무늬였어요. 이걸로 하자. 빨간색은 기쁨의 색이거든.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건이 돈을 내려 하자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받을 수 없어. 선물이야. 그러면 안 되죠. 괜찮아.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이 아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약속이요? 이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줘. 기자로서 말이야. 네, 약속드릴게요. 이제 안심이야. 도건이 나간 후 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왔었어요. 보자기도 많이 팔렸고 체험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하루가 언제였나? 밤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네, 괜찮아요. 뭘 찾으세요? 아이 입학 준비로 손수건을 사려고 하는데. 또 손수건이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이를 보니 20해 전 도건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떤 무늬를 좋아해?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파란색이요. 파란색이라. 도건이와 똑같네. 나는 가장 예쁜 파란 손수건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 손수건으로 기쁠 때도 닦고 슬플 때도 닦으렴.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기억이 될 거야. 네.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손님들을 모두 보낸 후 나는 가게 앞에 나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의 북적거림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던 풍경이야. 박만수가 정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옥분 씨, 오늘 매출이 평소의 3배야. 정말? 그럼 다들 기뻐하겠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손님들이 만족해했다는 거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김영애 씨와 박정수 씨, 최순덕 씨도 하나둘 나와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정말 꿈만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맞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선아래도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고마웠어, 나래야. 너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규정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이 아이도 정말 많이 변했어. 밤 10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마지막으로 내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 포목점이라는 글씨가 오렌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6개월 전 철거 예고 현수막이 펄럭이던 그 밤, 내가 혼잣말로 했던 말이, 이 불을 내가 다시 켤 거야. 정말 다시 켰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켠 게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켰다는 걸. 사람들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 간판에 불을 끄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켜두고 싶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야.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돌아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낸 건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였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집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손결이 남은 무늬.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야. 여기까지가 청춘시장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청취록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